동의보감이 언제적 책입니까? 그게 다 맞겠습니까? 이런 식의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찐 한의사 이진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중간에 제가 흥분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컨셉이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좀 차분하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의학이 비과학적인 학문이다. 심지어는 한의사란 직역을 두고 무당이나 어쩌네 하는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직접 이 악플을 보면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나무 위키에 있는 동의보감에 대한 비판 내용이네요. 정액을 혈액으로 만드는 법도 있고 태아의 성별을 바꾸는 처방도 있다. 주술도 있고 투명인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동의보감이 언제적 책입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그걸 볼 때 그게 다 맞겠습니까, 여러분? 동의보감에 수록된 그 내용들의 기본 원리, 동의보감에 있는 걸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그러한 원리들을 차용해서 현대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하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처럼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데이터로 정립된 학문이 아니고 뜬금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난무한다. 자,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약을 잘 개발했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요새는 사람에 대해서 분류를 해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한테 잘 듣는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요. 그 말은 사람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맞춤형 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재현성이 없다라고 해서 비과학적이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한의학은 귀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경험해보면서 그거를 체계화시킨 것이고,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녹용 한의학에선 보약으로 쓰이지만 의사들은 손톱과 같은 성분일 뿐이라고. 손톱과 같은 성분. 그럼 손톱 깎고 버리면 안 되겠네. 이 귀한 손톱을 직접 러시아의 아바이스크 농장에 가서 이 드넓은 초원에서 녹용이 자라는 환경, 녹용 쓰는 그 사슴들은요 약 먹고 자라요. 약초 먹고 자라요. 녹용 탁 잘랐을 때 그 말랑말랑 따끈따끈한 그 피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녹용을 만져본 사람이라면 손톱과 같은 손톱.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게 크크크 과학적일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밝히라고요.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양의학에서는 RCT, 이중맹검을 통해서 이 바이아스, 이 오류를 다 없애고 효과가 있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런 논문들을 메타 분석까지 하는데 제발 한의학도 그렇게 하라고. RCT, 이중맹검, 메타 분석 한의학에 많습니다. 양의학에도 한의학에도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어요. 한의학에도 메타 분석 있고 RCT 있고 이중맹검이 있습니다. 양의학에도 케이스 논문이 있어요. 그건 연구의 방법론일 뿐이지 이렇게 편협하게 이것만이 연구고 너네는 이걸 안 해, 이런 식의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방병원 다니면서 호전되거나 나은 사람 주변에 많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았네. 논문으로 내라고 하세요. 논문으로. 동료 같은 찌라시를 사람들이 믿어야 하나요? 논문 냈다 그래. 그래서 자생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동작침과 안면마비에 대한 논문, 동작침법과 안면마비 치료에 대한 논문은 이미 SCI급 유명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여기서 SCI라고 하는 거는 과학기술 논문 책임 지수라는 뜻으로 기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저널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다.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를 어떻게 세팅했는가,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랐다라는 이 입증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팽란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안면신경마비에 효과적이다 라는 실험도 입증이 되면서 SCI급 저널에 게재가 됐습니다. 한의학도 이런 식으로 논문이 많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아주 과학적인 입증을 하고 있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자주 한의원에 가는데요. 느낌 봐. 팩트는 근육 아프면 한의원이 좋고 뼈가 다치면 정형외과 가야 됨. 댓글 큰일 납니다. 드드드. 당장 한의원 그만 가세요. 유유. 디스크 액 삐져나와도 침 놓는 게 한의사들입니다.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 아프고 어디 여기저기 아픈 게 근육 아픈 거랑 뼈 아픈 거랑 두 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근육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여러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인대도 여러 방향으로 되어 있고 뼈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육 아프면 한의원, 뼈 다치면 정형외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디스크액 삐져나오면은 침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전혀 원리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못할 수 있어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파열로 MRI상 디스크가 흘려내렸습니다. 뭐 이것도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한의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침, 뜸, 추나로 잘 치료가 됐어요. 지금 등산도 다닙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대학병원 가세요. 전문병원 가지 마세요. 대학병원은 대학에 소속된 병원을 대학병원이라고 하고,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병원을 전문병원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아프면 척추 전문병원 가시면 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생에서 연구한 척추 디스크 수술과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 건수는 약 28만 5천 건입니다. 이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통증 재발과 불편감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유증을 호소한 탓에 비수술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비수술 치료를 받을까 하다가도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고 이런 댓글들 보시다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생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방 비수술 치료의 과학적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10년 동안은 관찰했어요. 10년 동안 임상 연구를 관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적 관찰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 6개월간의 비수술 치료 후에 환자들의 다리와 허리 통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MRI 지표, MRI 영상을 비교를 하는 거죠. 앞뒤를 비교해봤을 때 디스크 탈출량은 현저히 감소했고 근육량은 증가했습니다. 건강한 허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연구 결과 한방 비수술 통합 치료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이었던 거죠.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SCI 저널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되었습니다. SCI 저널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봐줬으면 좋겠는지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민감한 내용도 있을 뻔했지만 저는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도 잘 넘긴 것 같아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치료들은 과학화, 표준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논문들을 통해 이미 증명되고 있다. 이제 좀 알아주시겠죠? 이해해 주시겠죠? 한의학, 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더 한 발짝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